8만 네. 원 이상 갈 수 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네. 비메모리가 정말 좋습니다. 비메모리. 네, 원래 비메모리는 네. 4파전이었어요. 그 중에 두 개 회사가 미국 네.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 회사가 확실하게 3위하고 4위로 밀려났고요. 두 개 회사가 어떤 게 있었나요? 인텔하고요. 인텔이 3, 4위예요? 네. 여기가 1위가 아니고? 아, 인텔이 이제 1위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은 비메모리 중에서 네.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종이거든요. 비메모리. 네. 그게 비메모리는 요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백종원 네. 님이 있잖아요. 있죠. 백종원 님이 얘기하시는 호박전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떤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하는 쪽이 있고 네. 거기에 맞게 실제 생산하는 쪽이 구분돼 있거든요. 아, 레시피와 네. 요리사가 구분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도 너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사실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다 비메모리라고 하니까 아. 그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 그 생산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어려운 용어지만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요리 연구가가 있고 네. 주방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주방이 파운드리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근데 그 메모리를 요리하는 곳 중에 지금 그 분야는 인텔이 3, 4위 정도 한다. 네, 네. 원래 그 파운드리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인텔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이 3, 4위로 다 밀려났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는 1위에 대만의 TSMC가 있고, 아, 얘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2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반도체 쪽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회사들은 점점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요. 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위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1위와의 격차도 예전보다는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TSMC는 시장 점유율이 한 50%,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4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TSMC가 삼성전자 2배 넘네요. 네, 그렇죠. 거의 한 매출이 세배 되네, 매출이 세 배. 2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 따라가려면 주방을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주방을 더 빨리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를 네. 주방을 만드는 거를 저희끼리 용어로는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체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네. 쪽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 비메모리 시설 투자는 TSMC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TSMC는 연간 시설 투자를 저희가 원화로 환산해 보면 2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시설 투자 20조 정도. 네, 하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는데 그 중에 비메모리 쪽은 10조 원 미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잡을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비메모리 쪽 시설 투자에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럼 다른 쪽이 성장을 못하죠. 아, 그렇죠. 아, 이게 네. 따라잡기가 어렵구나. 네, 그래서 그 비메모리 쪽에서 1위와의 격차를 좁히려면 네. 굉장히 그 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설 투자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네. 많이 시설 투자를 하면 1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가 조금 더 컸었거든요. 네. 이 격차가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는 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에요. 아, TSMC가 대만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대만은 중국에 포함되는데 또 대만 내에서는 아니다. TSMC는 미국 고객사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TSMC가 미국 쪽으로 분류가 되든 중국 쪽으로 분류가 되든 고객사들은 네.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 주방을 이용해 왔는데 네. 저 주방이 대만에 있는 주방인데 네. 저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못 엮이면 미국 쪽으로 엮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엮이면 중국 쪽으로도 엮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뭔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중립적인 주방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TSMC보다 좀 더 중립적인 주방을 찾다 보니 2위인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부각이 되고 그럼 있어요. 삼성전자의 자체 역량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은 자체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네, 노를 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 네, 왜냐하면 저희 네. 반도체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처럼 될 수 있다.
또는 뭔가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네.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좋아요? 여기도 비메모리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여기는? 전사 매출 비중의 5%가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메모리 매출인 거죠. 아, SK 하이닉스 메모리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비메모리가 있지만 아직은 매출 기여도가 적은 편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얼마나 돼요? 반도체 삼성전자는 부분에서? 저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네. 높지는 않아요. 한 10% 미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10% 미만, 5% 미만 하면은 한 자릿수인데 너무 적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주방이기 때문에 네. 이 고급 주방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바꾸게 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바꾸는 게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랑 내가 계속 협의해서 주방을 나한테 커스터마이징해서 딱 해놨는데 네. 갑자기 이거를 내가 그동안 협의해온 것도 있고 다 네. 그런 손발 맞춰온 것도 다 포기하고 다른 데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보통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고객사 한번 바꿀 때 3년 정도 걸려요. 바꾸는데. 네,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가 갑자기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네. 불가능하고요. 이게 술 몇 번 먹고 뭐 그런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영업도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올해부터 생산하려고 네, 하면 네. 작년 초부터 이미 협의가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실적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네.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네. 뭔가 미중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미국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도 아닌 그런 국내 기업들의 좀 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 주가가 86,000원. 그렇죠. 비메모리 기대감이 실려 있으니까 네. 목표 주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고 네, 생각하시죠? 이익이 근데 빨리빨리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이익 얘기했다, 매출 얘기했다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TSMC가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네. 연간 매출이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 네, 네. 그런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 20조 원이 안 됩니다. 아까 17조 정도라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점유율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뭔가 그 15조 전후 정도의 금액이 15조. 네, 이게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매출 격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연평균 비메모리 쪽 시설 투자 금액이 네. 10조 원 미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면은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10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네, 86,000원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이런 보폭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의 금액이 네,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네. 시설 투자 금액이 네. 저희가 선단 공정 기준으로 그 중에 한 선단 공정이요? 선단 공정 저희가 7나노미터 이런 것들을 선단 공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올해는 그쪽으로 최신 공정 쪽으로 네. 4조 원, 5조 원 쪽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네.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고객사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제한돼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갑자기 네. 대만의 주요 공장을 갖고 있는 TSMC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믿었었는데 네. 계속 여기랑 거래를 많이 해도 되나? 의문가. 네, 왠지 한 군데 정도는 뭔가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사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제가 어버이날 야근을 하다가 허겁지겁 네. 회사 앞에 있는 꽃집에 가면 네. 카네이션 꽃 한 송이에 2만 원,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다음번에는 미리 꽃을 예약을 해놓던가 아니면 며칠 전에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시는 것처럼 원래는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이 시장에서 네. 고급 주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네. 미중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런 주방들의 국적
위치 이런 게 중요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과연 잘 만들어줄 수 네. 있는지 이것만 중요했었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도 아닌 중국 기업도 아닌 대만 기업도 네. 아닌 삼성전자 쪽에 그 빈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이 과거 대비 고객사를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회가 안 왔었는데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기회가 오면서 네, 또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시설 투자를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주방의 면적을 늘리면 네. 더 빨리 매출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뭐라 그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두 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최근에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삼성전자를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요? 네, 왜요? 그 빈메모리 기대감이 있고 없고 네.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SK도 그게 있긴 있다면서요? 예, 있긴 있는데 아직 그 네. 이익 기여도는 크진 않은 아, 편이고요. 네네. 네, 근데 가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네.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네, 그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반복이 됐고요. 네. 최근의 트렌드도 약간 그런 구간에 이제 막 턱걸이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 중에 네.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현물 가격. 네, 이 현물 가격은 네. 날씨 정보처럼 매일매일 발표가 됩니다. 이건 어디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만에 있는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현물 가격이 네. 매일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락하고 있었어요. 하락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네, 네. 이 반도체 현물 가격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예, 맞습니다. 이게 하락을 멈췄다. 네, 하락을 멈췄고 네. 이제 뭐 오늘 또는 어제 발표된 가격들은 일부 네. 모델이 조금씩 플러스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물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전통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메모리 쪽이 얘는 97%라면서 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네. SK 하이닉스는 97% 정도가 메모리. 그렇죠. 사실 주가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100%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증권 쪽에 계신 분들은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뭐가 조금 있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0하고 100이면 이게 이거는 97, 3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하고 0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매일매일 발표되는데 이거 좋아지면 그냥 SK 하이닉스 좋아진다 이렇게 바로 네. 링크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서 답답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국 기준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는 디램 가격이 그렇게 좀 호의적이진 않았었고요. 네. 중간에 잠깐 2주 정도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네. 뭔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화웨이가 갑자기 긴급 주문을 줘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뭔가 더 이상 화웨이 영향도 없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지금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 쪽은 공급 과잉이면은 다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락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뭔가 업계 전체적으로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의 원인에 대한 뭐 리포트나 이런 건 안 나오나 보네요, 이 사이트에. 예, 그러나 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나오는 산업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뭔가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데이터 중에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달치씩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열흘치씩 끊어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예,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관세청
수출 데이터니까. 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마지막 발표된 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치가 발표가 네. 됐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되게 데이터네요. 네, 많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안 그래도 반도체 비중도 높은데 네, 거기다 수출이니까.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품목별로 발표가 되고요. 그 네. 안에 자동차도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합니다. 관세청이 되게 중요한 데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대만에서 왜 현물 가격이 반등하는지 네. 저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고 나름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종류의 이런 산업 지표들이 잘 나오면은 업황이 확실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가격은 메모리 가격은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 네. 수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네, 뭔가 우리나라랑은 관계가 없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뭔가 주가가 가지만 좀 불안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거고 보면은 이렇게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네. 메모리 현물 가격도 더 이상 안 빠지거나 네, 네. 상승하는 흐름이 있으면 뭔가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분석하기에는 더 네, 편한 면이 있겠네요. 예, 대표님 제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네. 네, 저희가 뭔가 이 회사가 매출 구조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분석하기 쉬운 회사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가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회사입니다. 왜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 안 좋다가 좋아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네. 그때 주가도 있고 네. 수출 지표도 있고 현물 가격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그래요? 현물 예. 가격? 네,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진짜요? 네. 현물 가격보다 주가가 먼저 네, 움직인다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마지막으로 분기 적자를 시현했을 때가 2012년 3분기거든요. 거의 네. 8년 전인데요. 네. 그때 데이터들을 보면 주가가 제일 먼저 반등합니다. 주가가 먼저 반등하고 현물이랑 몇 주가 수출이 지난, 나중에 올라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처음에 주가가 반등할 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장 최근에 봤던 수출 데이터라던가 네. 아니면은 어제까지 확인했던 현물 가격은 빠지고 있는 거죠. 네.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만 상승하는 거죠. 세상에. 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투자자분들 만나면 좀 재미있는 질문 같은 걸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요. 네. 그중에 만약 데이터를 딱 한 가지만 볼 수 있으면 뭘 보겠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겠다. 네, 이런 SK 식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가장 선행해요? 네, 가장 선행.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최근의 주가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업황에서 특별히 뭔가 개선된 조짐이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오를 것 같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제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그 팩터가 확실한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어려운데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실적보다는 글로벌 기업들 네, 실적, 업황 이런 거를 또 많이 따라갑니다. 최근에 TSMC 같은 경우 9월 매출이 잘 나왔거든요. 8월 매출도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만 좋을 리가 없다.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분명히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랑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 뭐 TSMC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경쟁하는 애플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산업 지표를 보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그 낸드랑 그 D램을 둘 다 하나요?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는 별로 없겠네요.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 생산 능력이나 주방의 크기가 삼성전자보다도 작고 TSMC보다도 작은 거죠. 그럼 파운드리라는 건 비메모리에 대한 것만 파운드리라고 하나요? 아니면 메모리도 파운드리가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비메모리인 경우에는 파운드리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거는 이제 비메모리가 요리처럼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요리사가 따로 있고 주방이 따로 있다라고 하고요. 메모리도 대만 쪽에 가면 메모리 파운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너무
너무 깊게 공부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여튼 네. 파운드리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 비메모리를 네. 의미한다. 네, 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낸드, 네. 그다음에 디램, 디램, 파운드리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낸드랑 디램은 메모리 쪽. 파운드리라고 네. 하면 거의 대부분 비메모리. 비메모리를 의미하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방을 네. 의미한다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주요 팹리스들을 데려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네. 얘네가 오더라도 맡길 수 있는 규모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지금은 국적도 많이 중요해진 거죠. SK 국적이나, 하이닉스는 네. 그게 데려고 온다 해도 네. 애초에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캐파가 주방의 작으니까. 크기, 예, 주방의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이 제한될 수 있고 네.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크니까. 크고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사결정만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주방의 크기를 늘릴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가 더 성장 가능성은 더 좋다. 네, 비메모리 쪽에선 좋고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현물 가격이 네. 하락을 멈추거나 아니면 상승할 때는 그럴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네. 잘 갑니다. 그러면은 그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네, 좀 잘 방어를 하는 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죠. 예, 그래서 네. 특히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사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방어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네, 오늘 주가 얼마로 끝나지? 오늘 좀 오르던데요? 네, 오늘 조금 올랐죠. 네. 삼성전자. 6만 원 넘었네요. 네, 네, 6만 400원. 네. 6만 400원에도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비메모리 쪽 기대감이 아직 네.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86,000원인데요. 네. 예, 앞으로 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 다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메모리 현물 가격은 이제 바닥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통과했고 네. 비메모리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네. 매출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모리만 있는 회사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또 갤럭시 얘네를 네, 빼놓을 예, 수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반도체보다는 이익 추정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2분기엔 안 좋았다가요. 3분기에 갑자기 확 좋아졌습니다. 3분기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한 게 1월 말이었잖아요. 네. 1월 말이고 그리고 많은 그 휴대폰 대리점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오픈을 못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도 애플 스토어를 많이 셧다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잘 안 됐었고요. 그러다가 3분기에 갑자기 훅 판매량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을 8천만 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천만 대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연간 최대한 많이 팔았을 때가 3억 대거든요. 만약에 분기에 8천만 대씩 팔아서 이게 네 개 분기가 쌓이면 3억 대 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분기에 8천만 대를 판다라는 거는 매우 네. 좋은 의미인 겁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 시장은 3파전이었거든요. 3파전이요? 네, 이 3파전에 애플하고 네.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가 있었습니다. 화웨이. 네, 그런데 화웨이가 연간 스마트폰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2억 대 정도 팔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화웨이 제재 조치 영향 때문에 위상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1억 대 판매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장을 삼성전자가 더 많이 장악을 하면 제가 원래 연간 최대 그동안 팔았던 게 3억 대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3억 대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애플도 좋겠네요. 이 애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은 네. 그러면은 애플 사고 TSMC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사느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얘네가 더 잘한다면서요? 네. 지금 얘기가 아니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국의 IT 기업들이 정말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은 뭐랄까요? 그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네. 퍼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 네, 전에 배웠어요. 네,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지만 그러나 매우 비싼 가격에 산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인정하고 사셔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는 4파전이에요. 말씀드렸고 휴대폰은 지금 3파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이미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제재 조치를 당하거나 휘청하면 네, 휘청하면 나머지 회사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이미 발생을 했고 네. 휴대폰에서는 3파전이었는데 한 회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한테 엄청 수혜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업종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많이 격화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두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면 그동안 뭔가 TV도 사야 되고 스마트폰도 사야 되는데 왠지 다 불안해하면서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2년째라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한 상태고 거기에 네. 지금 코로나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내년을 바라보면 메모리 쪽도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비메모리도 좋아질 수가 있고 휴대폰 쪽도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선 TSMC가 좀 이렇게 비메모리에선 TSMC가 네. 좀 이렇게 하고 네, 메모리에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화웨이가 좀 이렇게 좀 빠져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 그렇죠. 거기에 시설 투자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늘릴 있고 수 있고 그런 여력도 있고요. 네. 네, 현금도 있고. 네. 그럼 삼성전자에 좀 위험 요인 이런 건 없나요? 위험 요인이요. 다 좋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위험 요인이 실제 발생했을 때는 네.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은 무역 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었어요. 넘다가 2018년도 4분기부터 무역 분쟁이 갑자기 크게 격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다시 7조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내려갔죠. 예. 많이 내려갔다가 요번 3분기 잠정 실적이 13.2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10조 원대로 올라온 게 네. 1년 6개월 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이번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가장 최근의 역사를 기준으로 이 회사의 이익 창출력이 이렇게 레벨 다운된 네.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그게 전 세계 IT 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기회로 만든 거네요.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네. 어필을 잘 했을 거 아니에요. TSMC랑 차별화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TSMC나 삼성전자는 다 네. 똑같은 동아시아권 회사야. 네, 라는 동아시아- 인지가 아니라. 아니라 이쪽에 가면은 뭔가 좀 더 중립적으로 편안하게 계속 꾸준히 주문을 줘도 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잘 네.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대표님께서 리스크를 물어보셨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정치 갈등이 커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IT 수요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고 정말 네. 집 밖에 안 나가고 SNS를 안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화웨이가 다시 올라오고 네. 그 TSMC랑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죠. 주요 팹리스들이 네, 그렇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삼성전자 팔아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 때가 오면. 네, 그런 때가 오면.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회사의 실적 이런 것보다 글로벌하게 네. 다른 기업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훨씬 주가에 영향을 많이 네.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나 휴대폰 쪽에 제가 좋은 그림으로 말씀드렸고 네.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혹시 나중에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나라에서 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뭔가 지금 보고 계신 것과 반대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네. 뭔가 그 흐름에 좀 더 잘 맞는 주식들에 투자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또
정말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표님이 원래 많이 알고 계셨던 아니요, 것 아니요. 같은데요. 저 진짜 몰라요. 네. 무슨 그 대표님도 아니고. 네. 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사실 반도체가 좀 재미없는 업종이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용어도 많고 네.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삼성전자 사실 저 동학개미거든요. 그러시네.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네. 약간 똘똘한 동학개미 아니신가요? 아니야. 그때 네. 동학개미 탔는데. 네. 그래서 또 관심도 있었는데 네. 시간을 내서 공부할 생각은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좀 많은 내용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앞으로 항상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고 네.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